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비트코인 31,500불을 그래도 계속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횡보를 하게 되면 대부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3,000불이 딱 커트라인인데 33,000불을 빨리 그 누가 됐든 비트코인 매수를 해서 33,000불 언저리까지는 올려놔야 되는데 31,500불, 31,600불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3일 정도 됐죠? 그러면은 하루 이틀 사이에 하방이든 상방이든 누가 던지든 누가 사든 티가 나겠죠.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제가 상승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놨는데 그 전에 비트코인 역사가 이루어진 현장에서 그 전에 비트코인이 상승 패턴을 보였던 패턴대로 간다면 어쨌든 요번에도 다시 한번 그렇게 이야기했던 달러의 해칭 수단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해칭 수단이 될런지 아니면 다시 또 바닥을 기게 될런지 아무도 모르죠. 28,800불이 깨져서 내려간다면 지금 17,000불까지도 빠지겠죠. 17K 내려갈 거면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17K에서 28,800불까지 다시 올라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17K가 간다면 28,800불까지 다시 복원되는 시간은 1시간도 안 걸릴 겁니다. 그게 암호화폐의 매력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계속 상승 패턴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갈 거면 빨리 점 찍고 올라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지금은 33K를 통과를 해야 그나마 안정권이다. 31,500불을 계속 횡보를 한다면 다시 하방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 대외적인 이벤트가 하나 나와야 되겠죠. 충분히 비트코인을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뉴스가 나오게 된다면 분명히 73K, 74K까지도 갈 수 있을 겁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리플 CEO 브래드 걸링 하우스는 NFT가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NFT는 정말 수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나와 있는 모든 코인들이 결국 NFT 하자고 나온 것들이에요. 비트코인 암호화폐의 첫 번째 원칙이 뭘까요, 여러분들? 첫 번째로 가장 큰 특징과 장점은 결국 위변조입니다. 위변조. 결국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미래는 그 어떤 정보든 지식이든 데이터의 위변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인터넷상에서 올라온 수많은 데이터들 중에 정말 맞는 데이터가 어떤 건가, 옳은 데이터가 어떤 건가, 참인 데이터가 어떤 건가. 사람들은 인터넷 공간 안에서 이제 모든 걸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이건 뭐 갈수록 더 심해지죠. 누구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내가 필요한 정보들을 디지털 안에서 그 모든 정보를 받는데 잘못된 정보, 거짓된 정보, 그리고 위조된 그리고 변조된 정보를 얻는다면 이게 가장 무서운 일이고 좋지 않은 일이죠. 블록체인 암호화폐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은 결국 데이터의 위변조를 막아줄 수 있다는 거죠. 그 데이터의 위변조만 막아준다면 정말 안 쓰일 곳이 없죠. 사물 인터넷도 마찬가지고 공유경제, 빅데이터, AI, 로봇까지도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워지는 많은 이 컨텐츠들이 혹시 데이터가 위변조 되지 않을까,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데이터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서 블록체인을 형성을 하는데 블록체인을 누가 만들까요? 블록체인을 제공하는 수많은 노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노드들은 그러면 아무런 보상 없이 그 블록을 형성을 할까요? 뭔가 보상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온 게 암호화폐죠. 보상 없이 이루어지는 그 어떤 노동도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블록체인으로 인해서 세상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 세상을 바꾸는 건 보상이 따르는 암호화폐가 세상을 바꾼다는 거예요. 경제라는 가장 큰 틀의 원리는 결국 머니잖아요. 머니. 돈이 지급되지 않고 돈이 생성되지 않는 그 어떤 노동은 가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 블록을 생성하려고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왜 리플 XRP가
NFT 산업군을 크게 버는지, NFT를 활성화해서 NFT를 먹게 되면 결국 암호화폐 시장에서 그 모든 일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NFT를 하는 모든 거래에서 이더리움이 쓰이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을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NFT를 통한 사기 범죄도 굉장히 많아지고, 어쨌든 브래드 갈링 하우스는 이 NFT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을 할 거다. 그래서 XRP도 NFT 마켓을 지금 준비하고 있죠. 그리고 브래드 갈링 하우스는 전 세계 리더들이 이러한 기술이 실제로 어떻게 구성원들에게 이익이 되고 경제에 이익이 될 수 있는지 알게 되면서 그들이 수많은 기관이나 기업들이 이 NFT 마켓을 활용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NFT 마켓이 활성화가 되면 그 다음 버전은 뭘까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들은 메타버스겠죠. 그래서 NFT 시장은 갈수록 더 커질 거예요. 그리고 지금 NFT를 통해 사기 사건들이 많아지는데, 그거는 어떤 산업군이든 초기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런 것들을 노리고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XRP 같은 경우는 탄소 배출권까지 NFT화해서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했잖아요. 기후변화, 탄소 배출. 그러니까 NFT는 비단 그림, 음악, 건물, 글, 사진, 영상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곳에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브래드 갈링 하우스는 탄소 크레딧, 탄소 배출권 시장은 솔직히 사기성 탄소 배출권 때문에 도전을 많이 받았다. 탄소에 관련돼서 수많은 데이터를 제공을 하지만 사실이 아닌 데이터가 많이 노출이 된다. 데이터의 위변조를 방지를 해야 맞다. 참 괜찮은 말들만 해요. 브래드 갈링 하우스는 괜찮은 말을 한다는 건 괜찮은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암호화폐 개수가 이제 19,000여 개 정도 되지만 거의 99%의 암호화폐 블록체인을 개발한 회사의 CEO들이 그냥 돈에 눈이 멀어 있습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하시고요. 최근에 본 기사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기사가 가장 호재예요. 결국 시장에 나와 있는 많은 암호화폐들이 XRP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각기 따로 나왔던 코인들이 결국 XRP를 통해서 그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완성도가 높아지죠. 그게 이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탄소 관련된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XRP 사이드 체인에서 굉장히 많은 서포팅을 해줍니다. 수많은 블록체인을. 그게 뭐 암호화폐가 됐든 CBDC가 됐든 안 걸리는 것들이 없어요.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이제 현실화가 되고 있어요. XRP 원장은 역사적인 이정표에 도달을 했다. 드디어 아발란체가 XRP 레저를 통해서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더 잘 하려고 합니다. XRP 레저는 사용 사례가 소액 결제, NFT, 디파이, CBDC 등을 포괄하는 분산형 퍼블릭 블록체인이다. 나오죠, 여기.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NFT도 가능하고 디파이도 가능하다. 제가 디파이도 가능하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XRP는 결국 암호화폐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하물며 CBDC까지 XRP 사이드 체인을 통해서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디지털 안에서 거래되는 최상위 계층에 결국 XRP가 그 모든 것들을 컨트롤할 거라고 자꾸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XRP 레저 원장 검증을 위해서 150여 명 이상의 검증인이 대학 그리고 거래소, 기업 및 개인이 운영하는 원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XRP 레저는 검증자 풀이 성장함에 따라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블록체인이 더욱 분산화되도록 합의 프로토콜을 사용을 한다. XRP 레저 아발란체 브릿지는 8월 가동 예정이다. 파트너십 발표를 했어요. 아발란체와 XRP가. 한마디로 XRP 사이드 체인에 들어와서 1차 가공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축구를 진흙탕 물에서 한 4시간 5시간 정도 했어요. 그런데 진흙탕 속에서 축구를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진흙이 묻어 있겠어요. 얼마나 몸이 더러워졌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샤워를 하러 가죠. 이 XRP 사이드 체인에서 하는 일들이 그런 거라는 거죠. 가공을 시켜줘요. 깨끗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잡다한 데이터 쪼가리들이 있는데 그걸 모아서 XRP 레저의 사이드 체인에 넣게 되면 좋은 것들만 잘 골라서 XRP 레저 원장 안에 넣어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XRP는 중앙 집권적인 코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많은 암호화폐들이 탈중앙화 코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블록체인을 활용하라는 수많은 기관이라든가 정부에서는 탈중앙화를 원하지 않아요. 어떻게 세금을 거둘 건데요? 누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조금은 들여다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탈중앙화요. 비트코인은 하물며 주체자도 없어. 블록체인을 쓰고는 싶은데 결국 그런 문제들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XRP 리플은 중앙 집권적 코인이잖아요. 소수의 몇 명은 그 거래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XRP 레저의 사이드 체인 안에 들어오게 되면 아무리 탈중앙화된 코인이라도 그들이 원하는 어느 정도의 데이터는 들여다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세금도 부과하고 그리고 누가 잘하고 잘못했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겠죠. 소비자들은 결국 탈중앙화된 코인들 때문에 선의의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런데 정부는 그거를 감시하고 감독하고 규제하고 불법적인 거래에 대해서 제재를 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발란체가 들어왔고 얼마 전에 이더리움이 XRP에 손을 내밀었죠. 점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결국 XRP 밑에 많은 암호화폐들이 XRP 레저의 사이드 체인 안에서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구현하고 참여를 한다는 거죠. XRP 리플의 가치 상승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제가 이야기해드린 이런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결국은 XRP 레저 밑으로 많은 코인들이 유입이 되고 CBDC, 디파이까지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왜 지금 미 정부 SEC에서 XRP를 저렇게 못살게 불겠냐고요. 결국 XRP가 모든 일을 하게 될 건데 진짜 완성도가 어느 정도인지 정말 이 일을 할 수 있는 건지 CBDC든 디파이든 다른 암호화폐든 저 안에 참여를 시켜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주시하고 관찰하고 결국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그 많은 것들을 테스트를 해보고 마지막으로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이벤트예요.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렇게 해서 결정을 내리게 되면 정말 깨끗한 암호화폐가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합법화를 시켜놔야 뒤탈이 없죠. 그렇게 완벽하게 합법화를 시켜놓는 게 그들의 임무겠죠. 어쨌든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그런 많은 일들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XRP가 완벽하게 투자하기 위한 발걸음들을 시장에서 충분히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잠깐 보니까 지금 또 SEC 소송 관련 뉴스가 하나 떴는데 6월 7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절대 이거 여름 안 넘깁니다. 연말이요? 연말 안 가요. 내년 초도 이야기하는데 내년 초까지 간다면 미국이 가져갈 수많은 장점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제 또 6월 7일 윌리엄 힘만 내부 문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6월 7일 지나서 아마 여름 전에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